그 어떤 나라도 단일 민족으로만 구성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구이며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민족의 범위가 확대되어 몽골인, 터키인, 카자흐스탄인, 아메리카 원주민 등 다른 나라 사람들을 한민족에 넣으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발생할까요? 그것은 바로 역사에 대한 학술적인 내용이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인과 한국의 역사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개념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몽골비사 인트로 2편에 한국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을 올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몽골인들은 유전적 역사적으로 한국인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몽골인의 조상이 고구려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한 나라의 역사를 알려면 그 나라 국민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골 비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준비 과정으로 한민족이 무엇인지 개념 정리하려고 합니다. 몽골인을 알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와서 역사에 대한 학술적인 내용이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과서를 통해 역사를 처음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과서의 내용들은 역사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로 공부하면 한국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한국인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여기서 아름답게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제는 다른 나라 역사와 다른 나라 사람들을 한국의 역사와 비교하면서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진족의 발원지는 부여, 고구려, 발해의 영역인데요. 일본의 경우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 사람들이 일본 땅으로 건너가 국가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백제가 멸망하기 전까지 일본은 백제의 한 부분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만주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섬나라인 일본, 한반도를 차지하고 있는 북한과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경계가 흐릿해집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는 당시에 한민족이라는 의식이 없었으며 적국이었습니다. 신라가 고구려 땅의 극히 일부를 차지하긴 했으나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은 적경지로 방치된 상태였죠. 고려가 세워지고 나서야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을 국가가 확실히 관리하고 재건하게 됩니다. 즉 역사는 국제정세와 국가정책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통일 후 북진하여 만주를 점령한다고 가정하면 역사는 어떻게 바뀔까요? 금나라와 청나라가 한국 역사에 편입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를 공부하면서 헷갈리거나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 다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역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방법 3가지를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국가에서 공식화한 역사입니다. 이것을 국사라고 부르겠습니다. 교과서를 통해 국민들에게 교육하는 내용으로 역사를 이해하는 데 기둥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특정 영역과 지형을 중심으로 본 역사입니다. 이것을 지사라고 부르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이 다른 것은 일정 범위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 음식이 다른 것이죠.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거주하는 곳의 지형, 기후에 맞게 살아갔습니다. 적자생존의 법칙인데요.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시베리아 동부 지역에 있는 산지와 산지에 둘러싸인 평지 지역, 그리고 한반도는 하나의 영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에는 산지를 통한 이동을 막기 어려웠습니다. 이곳은 편서풍으로 인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 살기 어려운 지역이었지만 일정 수준의 농사도 가능하여 시베리아보다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비슷하여 하나로 엮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유전자 중심으로 본 역사입니다. 이것을 혈사라고 부르겠습니다. 특정 집단은 그 지역에서만 계속 살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뉴 암스테르담도 네덜란드가 아닌 북아메리카 지역에 만들어졌고 현재는 뉴욕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주민이 이전에 살던 지역 명칭을 이주한 지역에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역의 역사가 아닌 사람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하플로그룹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한 사람의 유전자 안에는 조상들의 저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체질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국사를 중심으로 하여 지사와 혈사를 같이 들여다본다면 정치적 한계를 초월하여 인간의 역사를 보다 본질적,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국가가 정한 계통인 우리 민족을 북한과 한국으로 한정하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변 국가들의 역사를 같이 엮어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자흐스탄 사람들 보고 우리 민족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도 있지만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카자흐스탄 사람이지 한국 사람이 아니라며 화를 낼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문제로 국가 간의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라는 영역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고 그 외의 역사는 관련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한국인과 여진족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아메리카 조선인이라고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알류샨 열도를 통해 이주한 고대 한국인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죠. 다음 시간에는 몽골비사 인트로 3편 몽골인의 기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